뿅 어서오세요. 윤동환 선생님의 물권법 하편 시작할게요. 31. 판례에 따를 때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의 기존 건물에 부합 여부의 판단 기준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의 기존 건물의 부합 여부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1.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2.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3.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즉 구분행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2. 토지 위에 정당한 권한 없이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토지 점유자인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즉 213조.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는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제214조. 설명.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지상물의 점유자가 아니라 지상물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임차인 등이 아닌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건물 임차인 등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3. 건물 철거 청구에서 건물의 미등기 매수인이 피고적 격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한 판례의 논거를 서술하시오. 판례는 건물 철거는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 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소유자, 즉 등기 명의자에게만 그 철거 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35. 제201조 1항의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 즉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소지전임을 가지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오신하는 점유자를 가리키며 오신을 하면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36. 악의의 무단 점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는 판례에 따르면 악의의 점유자의 반환에 관한 제201조 2항은 제748조 2항의 특칙이 아니어서 악의의 점유자는 제201조 2항에 따라 과실을 반환하는 외에 다시 제748조 2항을 적용하여 1. 임류상당의 부당이익, 즉 사용이익 및 2. 그에 따른 법정이자와 3. 외부당이득 및 이자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고한다. 제387조 2항 참조. 37. 제214조에서 방해의 제거란 방해의 제거란 방해 결과의 제거가 아니라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 위 방해의 제거의 의미는 지하에 매립된 쓰레기에 대한 판례로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에서의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38.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더라도 과반수 공유 지분을 가진 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며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39. 소수 지분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 청구가 가능한가? 판례의 결론과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40. 공유물의 경우 공유지분 처분, 사용 및 수익, 공유물 처분, 관리 행위, 보존 행위의 요건을 각각 언급하시오. 조문 적시.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고 제263조. 공유 지분 비율로 공유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고 제263조. 공유물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제264조.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나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제265조. 41.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이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 판례는 명의신탁이 통정 허위 표시가 아님을 전제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고 내부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나 외부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된다고 보고 있다. 42. 부동산 실명법 제4조 3항에서의 제3자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부실법 제4조 1항 그에 기초한 부동산 물권 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동법 제4조 2항 본문. 그러나 명의신탁 약정 내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법 제4조 3항. 여기서 제3자라고 함은 선악을 불문하고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 채권자도 포함된다. 43. 다음은 계약명의 신탁에서 선의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할 수 있는 구제수단과 관련한 내용이다. 적극 또는 소극으로 답하라. 첫 번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 1. 명의신탁 해지 또는 위임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 가부. 소극. 설명. 명의신탁 약정 및 위임계약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위임계약 제684조 2항에 기하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청구 가부. 기억. 계약명의 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경우. 적극. 설명. 부동산 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즉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동법 제12조 1항에 의해 제4조가 적용되어 계약명의 신탁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해당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유의할 점은 위 등기 청구권은 명의신탁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에는 걸린다는 것이다. 니은.
계약명의 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부동산 실명법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소극. 설명. 판례는 계약명의 신탁약정이 부동산 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한다. 3.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 가부. 소극. 설명.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 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죄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교부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당이득 반환 범위.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수자금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해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2. 불법 원인 급여 해당 여부. 소극. 설명. 부동산 실명법이 규정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 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 관계에 기하여 등기 회복 등의 권리 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 자치 및 재산권 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맞춰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은 처동, 매, 특.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2. 매매 기타의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또는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을 것을 요한다. 4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시오. 1.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격려되었고 그 뒤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부정된다. 설명. 그 경우의 관법지를 인정하면 사실상 가압류,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저촉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담보 가등기 권리자의 기대이익이 현저히 침해되기 때문. 2. 대지에 관한 을 명의의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격려된 후 그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지와 건물은 모두 병의 소유에 속해 있다가 을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3. 건물에 대한 가압류 당시 토지의 소유자는 B,
건물의 소유자는 A였으나 이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모두 C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강매 경지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이 D에게 이전된 경우 D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부정된다. 설명. 이 경우 건물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저촉되어 말소될 운명의 것이므로 가압류 등기 시점이 아닌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소유자 동일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예외적인 해석을 할 여지도 없다. 46.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은 설건, 설동, 저, 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건물이 존재할 것. 2.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3. 토지나 건물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저당권이 설정될 것. 4. 경매로 인해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분리될 것을 요한다. 제366조. 4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논거와 함께 판단하시오. 1.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 외에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을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면 갑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설명. 협의에 의한 현물 분할의 경우 갑과 을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한다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 2.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 위에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을이 공유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여 을이 경락을 받은 경우 갑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설명.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갑과 을 사이에 협의 분할이 성립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 의한 대금 분할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함. 3.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 위에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이 병에게 공유 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 갑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설명. 이 경우 법지를 인정한다면 토지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지상권을 설정하는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므로. 4. 대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하고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부정된다. 설명. 형식상으로는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지만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48. 판례의 다수 의견에 따를 때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논거는 부정. 왜냐하면 대지와 건물 중 대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지의 담보가치는 나대지로서의 담보가치에서 법정지상권으로 인한 부담을 공제한 만큼인 반면 대지와 건물 모두의 공동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지의 담보가치는 나대지로서의 담보가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때문. 49.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후 소멸된다.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법지 이유 1.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지를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점. 2.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법지의 부담을 예상하였을 것이고 또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설정 당시의 담보 가치가 저당권이 실행될 때에도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지를 인정하더라도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에게는 불축의 손해가 생기지 않는 반면 3. 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건물이 철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으로 인해 관법지 이유 이 경우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되는 때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합의에 의하여 토지 이용권이 성립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었다면 건물 소유를 위한 관법지가 성립되겠지만 그러한 용의권은 선순위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기 때문. 50. 다음은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 내에는 주로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은 잠재되어 있다가 존속기간 만료, 전세권 소멸 통고 또는 소멸 청구, 전세권의 합의 해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은 사라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만 갖는다. 51.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토지가 타인에게 경락되어 민법 제305조 1항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건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게 되는 바 민법 제304조 등에 비추어 건물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의 관계에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양수인은 물론 토지 소유자도 그 사유를 들어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52.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변특타 목적. 유치권은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즉 목적물을 2.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며, 즉 재앙변 사유 3.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4. 변제기에 있을 때 5.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는 경우, 즉 재앙변 사유에 성립한다. 제320조 53. 유치권에서 채권과 목적물과의 결련관계에 관한 판례의 일반론적인 입장은 최근의 판례는 유치권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고하여 광의설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결과에 있어서 판례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대해서는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결련성의 의미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반면 유치권에 대해서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4. 목적물이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된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민사집행법 제91조 5항 인수주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동법 제91조 2항 소재주의. 따라서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선 순위의 저당권보다 뒤에 성립한 유치권이더라도 매각으로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 즉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상사 유치권이 저당권보다 뒤에 성립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55.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등기한 경우 판례에 따를 때 이러한 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1.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2. 채권 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 56.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 즉 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대위물, 즉 금전 또는 물건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 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 또 저당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설명.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물상 대위물을 수령한 경우 그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물상 대위권자 있음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변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 되어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 대위를 행사할 수 없지만 일반 채권자의 지위를 가짐에는 변동이 없고 저당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채권 양수인이나 압류 채권자가 지급받거나 배당받은 경우에 그의 권리 취득은 종국적이고 저당권자는 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57.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 태도를 서술하시오. 판례는 1.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아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2. 이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금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서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 집행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3. 제317조가 정하는 동시이행 항변권 제도의 취지와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그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세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원래 전세권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 이행을 다할 뿐인 점에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물상 대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58. 저당 토지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판례에 따를 때 저당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상황은 판례는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인 경우에도 저당 목적 대지상에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경매 절차에서 매수 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매각 가격을 저감시켜, 왜냐하면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매 절차에 의한 매수인으로서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철거하게 하고 대지를 인도받기까지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저당권자가 지배하는 교환 가치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이다. 59. 저당권 침해에 따른 저당권자의 구제수단 4가지를 서술하고 구제수단 상호 간의 관계를 언급하시오. 조문적시. 물권적 청구권 제370조 제214조 손해배상 청구권 제750조 담보물 보충 청구권 제362조 즉시 변제 청구권 제388조 1호 설명. 채무자인 동시에 저당권 설정자인 자가 고의 과실로 담보력 부족을 야기시킨 때에는 위의 4가지 구제수단이 모두 가능하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변제 청구권은 병합적으로 행사될 수 있으나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즉시 변제 청구권과 함께 행사될 수 없고 선택적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저당권의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수단인 반면 다른 구제수단은 저당권의 소멸 또는 해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0.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구제수단 3가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첫 번째, 말소 회복 등기. 1. 불법 말소된 저당권 설정 등기의 효력. 유효.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저당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저당권자는 회복 등기 신청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수 있고 회복 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저당권자로 추정된다. 2. 말소 회복 등기의 상대방. 판례는 말소 회복 등기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말소 당시의 소유자라고 한다. 3.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부동산 등기법 제59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지 못한 말소 회복 등기는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다만 말소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등기 권리자의 회복 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한다. 다만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회복 등기 절차 이행과 회복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매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회복 등기 절차 이행이나 회복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두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저당권 설정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 등기를 격려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의 배당 기일에서 피담보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저당권자는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 이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설령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제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경매 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 저당권자는 불법 말소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저당 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 채권이며 여기서 말하는 저당 목적물의 가액은 근저당권이 유효하였더라면 그 실행이 예상되는 시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61. 저당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의 취지와 요건은 조문 적시. 1. 인정 취지. 일괄 경매 청구권은 1.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및 2. 저당권자에게도 저당 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요건.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지상에 건물이 없을 것. 2. 저당권 설정 후에 설정자가 당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였을 것. 3. 경매 신청 시에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이 필요하다. 제365조.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이러한 제한적인 요건을 제365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완화함으로써 일괄 경매 청구권을 확대하고 있다. 62. 판례에 따를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 자신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판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한다. 또한 후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63. 판례에 따를 때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 변제한 경우 그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그 피담보 채권액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 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 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격려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 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64.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의 요건 사실은 두 가지. 1.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경료. 2. 근저당권의 소멸. 추가로 만일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라면 3. 원고의 소유. 만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라면 3. 원고와 피고 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 65.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제481조, 제482조과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권 제368조 2항 후단의 우선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 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키고 있다. 66. 동산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 태도는 판례는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의 입장이다. 즉,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 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고 한다. 67.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 태도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함으로 라고 판시함으로써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을 따르고 있다. 여기까지예요.